선 변호사님, 예. 그러면은 오늘이 이제 D- 이른바 100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100일 남았네요. 참 세월이 빨라요.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에 선언한다고 할 때만 해도 야 대선은 까마득하다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역대 대선을 보면요. 네. 100일 전에 이제 그 앞선 후보가 한 번 빼고는 이게 다 이겼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한 번. 예. 노무현. 예. 노무현만 이게 그 100일 전에 졌다가 예. 이해창 총재한테 있잖아요. 예. 나머지는 이게 전부 이게 100일 전에 앞서 나간 후보가 다 이겼고요. 저는 여론조사가 이제 그 제가 알아보니까 와, 저도 이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305개입니다. 아, 그렇게 말.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가 나오는 게 그 305개인데 예. 이걸 이제 그 머니투데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의 그 한규섭 예. 교수팀하고요. 305개 여론조사를 매주 이제 그 평균을 내는 거예요. 아,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이번 주 평균이 305개 평균이 윤석열 42, 그 다음에 이재명 36.3, 36.3. 42. 이 말은 이제 그 5.7% 앞섰죠. 그 다음에 안철수가 4.4, 심상정 3.7. 이게 그 305개 평균입니다. 저는 이게 그 가장 신뢰가 있다 봐요. 305개를 평균하니까. 그렇게 봐야겠네요. 이게 저번 주에는 윤석열 후보가 10% 정도 앞섰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컨벤션 효과로 한 10%에서 12, 3% 예. 윤석열 후보가 앞서다가 그리고 이제 그 김종인 사태를 겪으면서 예. 김종인 때문에 예. 지지율이 그 한 5% 정도 떨어져 가지고 예. 저번 주에 그 305개 평균은 5.7% 앞섰다. 그러면 저는 이게 평균이라 봐요. 어떻게 보면 오차 범위네요.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오차 범위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6은 안 되니까. 그래도 5.7%면 안정적이라고 봐야 하고 대선에서는 거의 1, 2% 바뀐 게임으로 간다고 봐야 하거든요. 막판에는. 그럼요. 그러니까 5.7%면은 상당히 높은 것 아닌가. 더군다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6개월 전 그리고 100일 전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 후보가 이길 확률이 86%. 예. 그러니까 지금 1위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고.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86%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이 제대로 허리끈은 다시 졸라매고 100일 때 예. 신발끈을 다시 조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방금 서울대에서 305개 기관 한규석 교수 그분도 또 아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꽤 중진 교수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칼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분석한 게 가장 맞지 않나 하면서도 지금 어제 오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먼저 중앙일보가 아주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네요. 그 중앙일보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38.9, 이재명 36.1로 2.8%. 어떻게 보면 이거 백중세입니다. 중앙일보가 이제 그 엠브레인 퍼블릭, 예. 엠브레인 퍼블릭의 중앙일보가 그 의뢰한 게 요거는 이제 그 상당히 박빙으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2.8% 차이 나거든요. 예. 2.8%. 그런데 그 의외로 안철수가 좀 높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그 안철수가 6.1. 예. 그다음에 그 심상정도 5.6. 예. 상당히 그 뭐 두 명이 좀 평균보다 이게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까 305개 평균은 5.7 차이 났거든요. 예. 근데 2.8밖에 차이 접전이잖아요. 아마 근데 그 조사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전화 면접. 예. 그 리얼미터라든가 이런 데는 ARS. 예. 그래서 ARS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높습니다. 예. 전화 면접하면 좀 낮고요. 그러니까요. 지지. 아무래도 야당 후보 지지한다고 이렇게 하기가 썩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그냥 끊어버리든가 모른다거든가 이런 쪽이 많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이게 이번 주에도 이게 그 리얼미터 있죠. 예.
리얼미터는 이제 그 ARS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이게 그 윤석열이가 46.3이에요. 예, 그렇게 나와요. 46.3이고 이재명은 이제 그 36.9니까 10% 차이 나요. 9.4%입니다. 9.4.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리얼미터도 오랫동안 이게 그 추세를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뿌리 깊은 왜냐하면 이게 그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게 그 옛날에 야당 지지한 다음에 탄압 그게 그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예요.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직접 전화 오면 야당 후보는 잘 응답 안 합니다. 예. 근데 ARS는 부담 없이 야당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민심에 가깝다 봐요. 그래서 이제 리얼미터가 9.4 이게 뭐 더 저는 정확한 민심이 아닌가. 오히려 이제 중앙일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전에서는 좋은 여론조사 갖고 이렇게 그거를 믿고 선거운동하면 절대 합니다. 보수적인 것,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한겨레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여기는 전화면접입니다. 똑같이 이번 중앙일보처럼 윤석열 36.1대 이재명 34.4로 1.7% 정도 앞서 있습니다. 또 KSOI라고 여기도 아주 꾸준하게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또 좀 ARS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6일, 27일 윤석열 41.8, 이재명 39, 1.9%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ARS로 통한 여론조사인 리얼미터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차이를 벌렸지만 다른 여론조사 특히 그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하는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조금 윤석열한테 늘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23, 24일 조사한 것 보면은 윤석열 35, 이재명 32, 2%. 그러니까 지금 2, 3% 정도 앞서 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가고 있다. 이걸 윤석열 후보 측에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경각심으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조금 높다고 해갖고 신발끈도 풀고 뭐 김치국부터 막 마시고 그랬잖아요. 아, 물론 이제 그 교만하면 안 되죠. 예. 물론 이제 그 호랑이나 사자가 이제 그 토끼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뭐 한 2, 3% 박빙으로 앞서 있다고 이런 데 경각심을 가지고 예. 최선을 다하는 거는 이제 그 중요한 자세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말했잖아요. 305개 다 평균하니까 5.7. 예. 제가 보기에 한 5, 6% 정도는 확실하게 앞서 있는 거는 맞아요. 네. 또 저희가 너무 그 패배주의에 젖으면 안 되니까. 그럼요. 그게 그 냉정한 현실이고. 다만 이제 제가 여론조사 기관들 쭉 보니까 권력에서 이게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청와대 예산 공개할 때 보면 여론조사 비용막이 그 50억 이상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어요. 공개된 거 말고 또 돈이 많거든요. 그냥 몰래 뿌리는 게. 그리고 그게 이재명 후보 있잖아요. 이재명이 그 돈 쓴 거 지출 보면 자기게 뭐 머리 염색하고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데도 이게 8천만 원 이상 뭐 엄청나게 썼잖아요. 아니 그 머리 염색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머리를 그게 하였다가 까맸다가 하였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변화하는데 근데 이거 하얗게 염색하는 게 더 비싸대. 아니 저는 훨씬 이게 뭐 비싸다 하더라고.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데 화장실에서 간단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그 이재명이는 돈재명 돈이 많잖아요. 숨기는 돈이 많아요. 대장동에서 많이 돈이 거기도 들어왔나요? 이게 있고 뭐 백현동 여러 가지 있는데 예. 하여튼 거기도 보면 이게 그 여론조사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의뢰하는 게 보면 교통방송이 많이 해요. 교통방송 이게 매주 그 의뢰하잖아요. 제가 이게 오후에 나가니까 알잖아요. 또 이게 오마이뉴스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좌파들이 대거 이게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여론 마사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게 상당히 그 지금 이게 좌파는 권력과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론도 조작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그 점은 이게 제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봅니다. 아니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뭐 300억인가 400억씩 이렇게 대주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교통방송에 돈 대주고 또 뭐 저 이재명 측에 유리한 여론조사하라고 또 이렇게 돈 대주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네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오세훈 시장이 90% 이상 깎았어요. 예. 이제 김어준 출연료도 쉽지 않을 건데 지금 거의 90% 이상 깎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회를 통과돼야 되니까 그게 문제죠. 그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 여성은 윤석열,
윤석열이 40.8%고 이재명 32.9%. 남성은 또 이재명이에요. 윤석열 37.0%, 이재명 39.2%예요. 그것도 좀 특이하고 뭐 지역적으로는 뭐 그동안 나온 대로 호남과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는 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20대, 30대 모두 윤석열 후보가 꽤 앞서 있어요. 다만 그동안은 40대만 견고했는데 이번에는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50대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여성들이 윤석열 후보를 좋아할까요? 아마 이게 여성들이 뭐 윤 후보를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이재명을 이게 여성들이 엄청나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거죠. 여성들에게 그 이재명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 왜 싫어하느냐? 뭐 그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김부선 있잖아요. 김부선 이런 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경궁 김씨 있잖아요. 예. 이 부분 되게 새로 고소 들어갔거든요. 아마 제주 살 겁니다. 상당히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해경궁 뭐 부인 있잖아요. 예. 너무 이게 그 경기도에서 그게 옛날에 이멜다처럼 너무 설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고요. 그 외에도 이게 그 이재명의 여성 관계 있잖아요. 이게 많이 오더라고. 최근에 그 네티즌 40명 고발한 김현지 있잖아요. 전 비서관. 예. 그것도 이게 의혹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그 도의원했던 또 여성이 또 있더라고요. 또 있습니까? 인터넷 보니까 제가 여기 또 성남시 그 의원 몇 분 이게 만나봤더니 뭐 여자를 이게 그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게 조선시대 왕도 보면 중전만 있습니까? 희빈도 있고 뭐 수기, 수경 뭐 이런 거 소용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이재명의 어떤 복잡한 그런 문제. 그 고소 대왕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변호사라도. 이게 인터넷 보라는 거지. 제가 누구하고 뭐 그냥 인터넷을 한번 보면 이재명이가 그런 게 노있으니까 제가 뭐 한번 직접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여성들은요 자기 형수 있잖아. 형수한테 이게 뭐 비읍 지읒을 찢어버린다. 요즘 이게 이재명이 별명이 찢재명입니다. 찢어버리는 찢재명. 광주에 가서도 무슨 찌작을 했다. 뭐 그렇게. 요즘 이게 찢었다는 뜻을 왜곡시켜 좋은 의미로 하려고 막 하지만 예. 그게 그 형수 비읍 지읒을 찢는 게 그게 그 희석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여성들이 상당히 이재명을 혐오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뭐 이재명이는 공연 같은 데서 아주 그냥 열광시켰대. 찢었다. 무대를 찢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고 호남 가서 찢었다. 뭐 그러는데 좀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조사에서 보니까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이 43.9고 이재명이 37.1로 6.8%나 차이가 나고요. 또 재밌는 게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심상정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안 될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냐면은 32%만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43%가 윤석열을 지지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심안이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지를 얻는 게. 두 사람 다 드롭을 한다든가 뭐 하면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훨씬 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점이죠. 결국에 그 나중에 초접전으로 진영 대결. 만약에 그 완전히 좌파 우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1대1로 붙은다. 이런 경우는 그 저는 심상정 이재명의 시너지보다 안철수하고 근데 윤석열 후보 시너지가 훨씬 큰 거예요. 실제 그 심상정 찍는 사람은 이재명한테 이탈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찍겠다는 사람은 이재명한테 안 가요. 전부 이게 윤석열한테 오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아주 그는 의미 있는 조사고요. 오늘 그 한겨레 신문 있죠. 거기에 박빙 넣었잖아. 근데 한겨레 신문 조사를 보면 문재인이 찍은 사람 있잖아요. 문재인. 이것도 이게 절반이 지금 이재명 안 찍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조사 보면 이게 절반이 이탈합니다. 예. 따라서 저는 나중에 그 총력전 갔을 때는요. 훨씬 이게 우리 우파가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앙일보에서도 의견을 유보한 층이 한 24.8%가 나오고 갤럽에서 지난 16일, 18일 조사한 데도 보면은 한 21%의
유보층이 있는데 그 유보층의 상당수가 20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되게 이제 뭐 40 이상은 거의 지지 후보가 정해졌다고 봐야 하고 뭐 부동층이라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2030의 특히 뭐 MZ 세대라는 이 사람들의 특성은 진영이라든가 이념 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만큼 자기한테 또 2030한테 유리한 정책을 내고 또 관심을 쏟느냐 이런데 지지 후보를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2030을 잡아야 한다. 이게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이거 저희 그 친목 개원 중에 그 이택수 하고 배종찬이가 제 개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저하고 이게 그 이택수가 배종찬도- 리얼미터 예, 대표 예. 아닙니까? 대표건데 배종찬도 그 여론에 좀 잘하죠. 예, 잘해요. 저하고 이게 호영호지 않은 사이인데. 그런데 근데 이 배종찬이가 매일 하는 말 있잖아요. 예. M여중. M여중. 여자 중학교 이름이 아니고 M여중이라는 게 M이 바로 이게 2030 MZ 세대 있잖아요. 예, 예. 청년을 이게 M이고 그다음에 남자보다 여성이 좀 부동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여성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중도층이 중요한 거죠. 예. 중도층이 따라서 근데 그 앞으로 선거 주로 이제 40, 50대 이상 남성들 있잖아요. 예, 예. 이분들은 이게 거의 확고합니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부동층이 많은 거는 M, 여중, 그 중에 MZ 세대 있죠. 예, 예. 청년들은요, 하루에 이게 마음이 몇 번씩 바뀌더라고. 네, 그렇죠. 저희 딸도 이게 이번에 투표권 처음 가집니다. 아들하고. 그러면 이게 어떨 때는 아침에는 이게 뭐 윤석열 이야기했다가 그래요? 저녁에 갑자기 이재명 이야기하기를 제가 혼을 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청년들은 자꾸 이게 자주 바뀌어요. 혼낸다고 제대로 말 듣습니까? 안 교육을 제가 똑바로 시켜야지. 제가 한 표라도. 저희 근데 그 옛날에 그 저희 집사람도 저하고 항상 다르게 찍다가 제가 이제 설때가 윤석열 확고하게 해놨거든요. 앞으로 그 아들, 딸도 제가 확고하게 요즘 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우리 서 변호사님을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젊은 애들이 부모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다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소신대로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아무튼 여론조사 내용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